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업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멘붕 왔어요. 저는 오늘 토요일 날 아침이고요. 왜 이제 아침 일찍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잘. 그래서 한 5분 정도 찍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발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중지를 누르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시중지를 눌렀으니까 다시 또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눌렀다고 눌렀는데 안 눌러진 거야. 어쩐지 혼자 주구장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5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찍고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인제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했던 얘기를 또 하게 생겼습니다. 목 풀었다 셈 치시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발음과 좋은 텐션에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이 한 몸 희생하더라도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혼자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차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기 작성을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할 건데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해서 저는요 실제 TAT 1급 우리 스마트 A에 나와 있는 서식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 보았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산 세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TAT 1급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정계산서는 잘 마무리 지었고요. 법인 조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법인 조정을 세무조정 앤드 무슨 처분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소득처분. 여러분 법인 조정을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업회계가 작성한 당기순이익 잡아와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이 정말 맞아요? 정말 잘 작성했어요? 세법에 근거하여? 잘 작성할 수도 있고요. 작성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무조정 앤드 소득처분을 할 거예요. 세무조정은 가산, 차감조정이 있을 거고요. 소득처분은요. 그 세무조정사항으로 인해서 분명히 소득을 이익을 보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을 보는 자의 귀속자를 밝히는 행위가 소득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처분된 내용을 세무조정 앤드 소득처분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결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금 산입,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 송금 산입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기록할 거야 너? 그 뜻입니다. 아무데나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1번 신문지, 2번 내 다이어리, 3번 노트, 4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어디에다가 조정을 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돼요. 줄여서 소조합. 여러분들은 273페이지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내용 나와 있고요. 이 소조합 중에서 여러분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유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일시적 차이인 이 유보는 언젠가는 꼭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다시 한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기록해주는 장부가 하나 또 들어가요. 그게 뭐였었냐면 한 장 넘기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1번 세액조정계산서 저번 주차에 했죠.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3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표도 있고 을표가 있는데 유보를 관리해주는 장부는 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소조합 그리고 유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지 열어놓고 1번 법비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넘버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세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스트 세무조정이 뭐냐면 이 법인세 비용을 먼저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무에서도 간간히 놓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구조 잠깐만 제가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다 아시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 요 당기순이익을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당기순이익에는 지금 이 법비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이 당기순이익을 가져와서 가산 차감 조정을 통해서 각사소를 구할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그러니 우리가 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이 금액에서 법인세 비용을 제일 먼저 다시 빠져있는 당기순이익에서 가산, 입금 산입을 시켜주어야지만 정확한 법인세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막말로 여러분들 이 법인세 비용을 세법상 법비를 계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런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 아이를 입금 산입 시켜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입금산입인지 송금불산입인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늘 강조하듯이 실무는 둘 다 가산조정이잖아. 각사소를 구할 때 가산, 증가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걸 꼭 입금산입이야, 송금불산입이야 나누는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일단 법인세 비용을 저는 입금산입 시킬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입금 불산입 할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송금 불산입 시킬게요. 왜? 요거 송금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면 안 되니까. 똑같다고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49 일단 써볼까요? 550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소득 처분은 당연히 국가기관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기사유죠. 귀속은 국가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기사유입니다. 참고로 기사유는 법인, 개인, 기업에 기속됐을 경우나 국가나 지자체에 기속됐을 경우 우리는 기사유 처리합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세무조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접대비 봤더니 한도 초과가 냈대요.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800만 원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죠. 송금 불산입 시킬게요. 대신 여러분 제가요 한식집에 가가지고 800만 원어치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카드로 긁지 않은 거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못 받지만 이 800만 원에 대한 기속은 어디로 갔겠어요? 한식집. 거기서 일단 밥은 먹었잖아. 그 귀속자가 누구예요?
기사유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기업이었겠지.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급이자와 인정이자입니다. 요거는 진짜 별표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별표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세법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공제도 안 해주지만 이중과세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똑같은 일로 해서 다른 세목으로 다시 한번 과세화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근데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로 한번 두들겨 맞고 지급이자로 또 두들겨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갔어요. 정확하게는 얼마를 대여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자로 767123이 나왔고요. 이 지급이자가 여러분들 법인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656, 87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완전 중요해요. 상상해봐. 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5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겠죠. 은행에 가서 돈을 아마 빌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야.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그럼 은행에 빌려가겠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회사 돈을 좀 빌려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야. 그쵸?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면 굳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고 법인에 돈을 빌려가겠죠. 그래서 법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돈은 빌려줄 수 있어.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회사 돈 빌려갔다며? 그럼 네가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빌려갔으면 이자를 냈을 텐데 너 법인 돈 빌려갔잖아. 그래서 1번 요렇게 1번 회사 돈도 너 돈 빌려갔으니까 회사에다가 이자 내 이거예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1번 76만 7천 123원만큼 너 이자 내. 대표자 상여 처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은행에 가서 빌렸으면 76만 7천 123원을 은행에 냈겠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번 더 두들겨 맞아요. 2번 과세된다고. 그게 야 법인 입장에서도 너 왜 대표이사 5천만 원 빌려줬어. 너 알고 봤더니 1억을 또 은행에서 빌렸더라. 법인 명의로. 그리고 나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대표이사 빌려줬어? 알았어. 65만 6천 870원만큼 나는 너에게 이자 비용 중에서 개인적인 업무와 무관한 걸로 빌려줬으니까 송금 불산입 시킬 거야.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입금 산입시킬 거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 두들겨서 맞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썼지만 의미 없다고. 둘 다 가산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은 은행에 납부가 됐겠죠. 은행에 내야 될 걸 안 내는 거니까 기타사회 아니 유출. 그리고 가지급금은요. 대표자 상여 처리합니다. 어우. 완전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완전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잡손실 계정에 뭐라고 썼냐면 가산세, 과태료, 요거를 잡손실로 떨었네요. 그래서 잡손실로도 떨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세금과 공가로 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제재 목적 벌과금, 가산세, 과태료, 가상금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내는
공과금 성격을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겠지, 여러분들. 그냥 막 운전하고 막, 그지? 신호 위반하고 어차피 뭐 법인 경비로 인정해준다면 이걸 지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송금불산입으로 소득처분, 세무조정 할 거고요. 얼마였었죠? 45만 원. 그리고 국가기관의 납부가 됐겠죠. 그래서 기사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 건데요, 여러분. 대손금이라고 나와 있고, 대손 요건이 미비됐대요. 야, 여러분, 요거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손 요건이 미비됐다는 얘기는 부도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부도는요, 부도 1, 부도가 낮다고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야? 6개월이죠, 여러분들. 6개월이 지나서도 대손 확정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대손 비로 또는 충당금으로 떨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건이 미비된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들 일시적 차이예요.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송금불사님 요건 미비했으니까 비용 처리는 안 되잖아요. 요 300만 원 요렇게 떨고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 처분이 유보라는 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시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 유보는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기사유나 요런 아이들 있죠. 사회 유출 같은 아이들은 느낌이 뭐라 그랬었어?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들은 다 거의 사회 유출이라고. 바깥으로 나간 거. 자산 부채는 유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송금사님이 입금불산 여러분들 교재 270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쉬었다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삼각비인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전기에 부인된 게 있대요. 그러면 대손삼각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기에 대손된 거를 이번 연도에 추인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요, 항상 과목명을 입력할 때 전기에 나가리 됐던 게 이번 연도에 송금 추인되는 경우가 있죠. 2개밖에 없어. 여러분 감가상각비 기억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라서 내가 이번 연도에 적게 설정하면 그래 알았어. 너 감가상각비 천천히 떨려고 너 이렇게 안 잡은 거네. 올해 조금밖에 안 잡았더라. 그래서 원래 결산조정사항은 내가 12월 31일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네가 전기에 송금 불산입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요 문구는 뭐냐면 별표하시고요. 전기에 송금 불산입된 게 단기에 추인됐단 얘기예요. 이 대손충당금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헷갈리시면 외워도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100%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었죠. 얘는 무조건 발생하는 세무조정이라고 그랬었죠.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랬었죠. 전기에 송금 불산입, 전기에 한도 초과가 나서 송금 불산입된 게 있으면 무조건 이번 연도에 단기 추인시킨다 그랬었잖아. 총액법, 환입법 그 내용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필기한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50만 원. 그리고 뭘로 갈 거냐면 유보 처리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요게 다음 연도에 요렇게 가는 거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얘는 대손 요건 미비라고 되어 있었고 원래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나온 거를 송금 추인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자,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자, 세법은 미실현 손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이 이익 인정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입금 불산입시키겠죠. 소득처분은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이 뭐였나요? 자산이었었죠? 자, 자산이면 다 뭐로 간다? 유보로 간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는요. 그냥 가산 조정이야, 차감 조정이야. 그거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뭐가 어렵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자, 요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TAT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이제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론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분들 교재 273페이지 중에서 유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유보. 3건. 걔만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단기 중 증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 증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 부분은 4번에다가 기록하시면 되고요. 여기 감소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기에 했던 내용이 단기에 추인 이 내용은 3번에다 기록하시면 돼요. 자, 다시 단기에 유보가 발생했어. 그거는 단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어디에다가 4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3번 이 감소 부분은 단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기에 유보로 되어 있던 아이들은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제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아이가 추인되는 행위에서 감소로 없어진 아이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얘는 전기 이렇게 써놔. 얘는 단기의 반영사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요. 먼저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에 왜 대손금 발생했던 거 있었죠?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대손금. 지금 뭐 얘기할 거냐면 그 300만 원짜리 있었죠, 여러분들. 대손 요건 미비된 거 있었잖아. 그럼 대손 요건 미비된 거는 우리 아까 무슨 조정에 있었나요? 가산 조정에 있었죠. 여기 300만 원. 그럼 대손금은 여기 단기 증가니까 3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기말에도 그대로 3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랬다가 내년에 이 기말 잔액이 요 기초로 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없애주셔야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단기에 발생했는데 마이너스였었죠. 입금 불산입이었었잖아. 그래서 입력하실 때 여기가 삼각형이 여러분들 요 삼각형은 법인세법에서 마이너스입니다. 회계에서는 괄호로 표시해요. 그죠? 왜 우리 재무제표에 보시면 이렇게 5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으면 마이너스 5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법인 조정할 때는 마이너스가 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왜 유보도 플러스 유보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요.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천만 원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 5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아이도 내년에 여기 기초가액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기에 영향을 받았던 아까 했잖아. 왜 대손충당금 부인된 게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얘랑 비슷한 거죠. 모양새가. 300만 원짜리처럼. 그러면 기초가액에다가 얼마를 쓰셔야 되냐면 여기에 50만 원을 써야 돼. 왜? 전기에 송금 불산입 됐던 아이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연도에 얘를 없애주셔야 돼요. 감소시켜야겠죠. 요렇게. 50만 원. 그래서 잔액이 빵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대신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모르셔도 돼요. 오늘 하는 거 여기.
요거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적을표는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얘는 이해가 됐죠. 5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송금 불산입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가산 조정으로.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 얘 송금 추인되지 않았나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써야 되지 않나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감소라는 부분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여기 감소라는 기준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원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모르셔도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마이너스 50으로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를 마이너스 50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얘는 플러스 50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모르셔도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AT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구도 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수기 작성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